오늘은 상대론적 역학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4벡터에 대해서 공부했고, 4벡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상대론적 운동량과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오늘은 이제 상대론적인 충돌과 보존 법칙에 대해서 개념적인 설명만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배웠던 게 이제 에너지하고 운동량 4벡터, 에너지 모멘텀 4벡터라고 하는데, 혹은 뭐 4모멘텀이다. 4모멘텀은 그 4모멘텀의 타임 컴포넌트는 에너지를 빛의 속력으로 나눈 C분의 E, 그 다음에 상대론적인 운동량에 해당되는 게 감마 mv. 그래서 렐러티비스틱 에너지는 상대론적인 에너지는 감마 mc 제곱이고, 상대론적 운동량은 감마의 mv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4모멘텀은 에너지 운동량 4벡터의 제곱을 해주면, p 제곱을 해주면 항상 타임 컴포넌트 마이너스 스페이스 컴포넌트, 그래서 에너지의 일종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의 제곱 빼기 운동량의 제곱에 해당되는 게 이제 4모멘텀의 제곱인데, p 제곱을 해주면 늘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항상 m제곱 c제곱, p 제곱은 m제곱 c제곱, 그러니까 정지질량이 m인 놈이 4 모멘텀 p를 가지고 있으면 그 4모멘텀의 제곱을 해주면 늘 m제곱 c제곱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좌표계에 있던지 간에 로렌츠 변환된 좌표계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주는, 그래서 로렌츠 불변하는 양입니다. 지난 시간에 또 배웠던 건 이 관계식으로부터, 그래서 렐러티비스틱한 에너지는 감마 mc 제곱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렐러티비스틱 모멘텀 그리고 정지 질량으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제곱은 p 제곱 c 제곱 더하기 m 제곱 c 4승. 만약에 정지 질량이 0인 포톤 같은 광자 같은 놈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에너지가 있죠. 그러니까 정지 질량이 0이라고 하더라도 포톤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값은 E는 P의 절대값, P의 크기, 렐러티비스틱 모멘텀의 크기 곱하기 C가 포톤의 에너지고, 요 놈은 또 우리가 이제 퀀텀 미케닉스에서 진동수로, 포톤의 진동수로 나타내주면 E는 hν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간략히 마지막에 좀 배웠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렐러티비스틱한 콜리전과 상대론적인 충돌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보존 법칙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한두 가지 예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두 개의 입자가 있어요. A라고 하는 놈과 B라고 하는 놈이 이제 서로 충돌을 해가지고 C하고 D로 되는 충돌 과정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네요. 그래서 A, B가 충돌해서 C하고 충돌 후에 C하고 D라고 하는 입자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묘사를 할 때, 우리가 먼저 이제 클래시컬 콜리전, 고전적인 충돌에서는 어떻게 됐냐? 고전적인 충돌에서는 뭐가 보존되나요? 충돌에서 보존되는 양은 에너지,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은 늘 성립된다. 우리가 얘기했죠?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질량도 항상 보존됩니다. 충돌 전의 질량의 합은 충돌 후의 질량의 합과 같다. 에너지, 이 경우에 이제 운동 에너지 보존되느냐? 운동 에너지 보존됩니까? 운동 에너지는 탄성 충돌인 경우에만 보존이 되겠죠. 이게 충돌이 비탄성 충돌이면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게 그 충돌이 탄성이든 비탄성이든 늘 보존되는 양은 운동량 그리고 질량이 보존됩니다. 우리가 그 탄성 충돌이 아닌 경우, 우리가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경우, 예를 들면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경우, 혹은 이제 A하고 B가 충돌해가지고 붙어서 CD로 뭐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접착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보다 큽니다. 그런 경우 이제 에너지가 손실된 거죠. 충돌 후에, 충돌 과정에서 에너지가 손실되는 프로세스고,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는 충돌 과정에서 이거는 TA 더하기 TB는 TC 더하기 TD, 요거 이제 CD가 또 저기 됐네요. 충돌 과정에서 에너지가 증가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렐러티비스틱한 콜리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상대론적인 충돌에서는 뭐가 보존될까요?
상대론적인 그 충돌에서는 토탈 에너지가 보존되고 relativistic한 토탈 에너지가 보존 EA 더하기 EB는 EC 더하기 ED. 그래서 토탈 relativistic한 토탈 에너지가 보존되고 당연히 relativistic momentum도 보존이 됩니다. PA 더하기 PB는 PC 더하기 PBT. 그래서 에너지, 토탈 에너지하고 운동량이 다 보존돼서 에너지 모멘텀이 다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 이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모멘텀 컨서베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4 모멘텀, 그 4 벡터의 4 모멘텀의 타임 컴포넌트가 에너지, 4 모멘텀의 스페이스 컴포넌트가 운동량, 그걸 합쳐가지고 PA 뮤 더하기 PB 뮤는 PC 뮤 더하기 PD 뮤. 그래서 뮤가 0일 때가 타임 컴포넌트잖아요. 그때 이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고, 뮤가 인덱스가 1, 2, 3일 때 된다는 얘기는 이제 벡터량이니까 그때 이제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운동 에너지는 고전적인 경우에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탄성 충돌에만 보존됩니다. 이 경우에도. 근데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탄성 충돌에만 보존된다는 얘기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ivistic한 경우에는 토탈 에너지는 정지 질량에 의한 에너지 더하기 relativistic한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합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토탈 에너지는 어떤 충돌이든지 항상 보존이 되는데, 탄성 충돌인 경우에는 이게 토탈 에너지는 이 충돌이 탄성 충돌이든 비탄성 충돌이든 토탈 에너지는 항상 보존됩니다. 근데 만약에 비탄성 충돌인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죠.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합은 보존되는데 얘가 보존이 안 된다는 얘기는 mc제곱도 보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탄성 충돌이 되면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안 되고 정지 질량도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이 충돌이 탄성 충돌일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니까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고 토탈 에너지도 보존되니까 당연히 정지 질량도 보존이 되는 거죠. 정지 질량에 의한 에너지 혹은 정지 질량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은 언제 생기냐면 이 충돌이 탄성 충돌일 경우에만 질량이 보존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고전적인 경우에는 이 충돌이 탄성 충돌이든 비탄성 충돌이든 질량은 항상 보존되는데 relativistic한 컬리전에서는 이 충돌이 탄성 충돌일 때만 정지 질량이 보존되는 거고, 그 충돌이 비탄성 충돌이면 토탈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운동 에너지하고 정지 질량은 보존이 안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헤드온 컬리전이라고 하는 두 개가 이제 정면 충돌을 했어요. 질량이 똑같은 질량을 제가 심플하게 놨습니다. 질량이 m으로 같은 두 입자 1과 2가 서로 V의 속력을 마주보면서 와가지고 정면으로 빵 relativistic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놈이 붙었어요. 두 놈이 붙고 나서 딱 정지를 했습니다. 충돌을 해서 딱 붙어서 정지했을 때 이 한 덩어리가 된 질량을 large m이라고 제가 할게요. 그걸 우리가 sticky head-on collision, 정면 충돌인데 완전 비탄성 충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비상대론적으로는 이러한 충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전적으로는 이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가 이 비탄 한 덩어리가 되면서 열 에너지로 전환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고전적인 해석이에요. 비상대론적인 해석. 근데 relativistic하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가 모두 정지 질량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론적인 해석은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가 모두 정지 질량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조금 더 들여다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두 입자가 충돌을 했을 때 이 두 입자의 4 모멘텀, 충돌 전에 두 입자의 4 모멘텀, 예를 들면 M1의 4 모멘텀을 P1 뮤라고 하면 P1은 타임 컴포넌트는 C분의 2반, 그 다음에 스페이스 컴포넌트는 그냥 모멘텀이죠. P1 운동량이라고 이렇게 둘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입자의 4 모멘텀입니다. 4 모멘텀. 그리고 E1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입자가 갖는 relativistic한 에너지, P1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입자가 갖는 렐러티비스틱한 상대론적인 운동량. 쉽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제 E1이라고 하는 감마의 MC 제곱, E1이 감마의 MC 제곱이니까 C분의 감마의 MC 제곱이 여기 그 에너지 E1분의 C가 감마의 MC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축이 X축으로, 상에서, Z축상에서, X3 컴포넌트, Z축상에서 벌어졌으면 XY 성분의 운동량은 없는 거죠. 그래서 X 성분, Y 성분, P1, P2 성분은 0이고, 그 다음에 P3 성분, Z축 성분의 운동량이 감마의 MV, 그죠? P는 감마의 MV. 이때 이제 V는 Z축 성분의 그 속력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P1이라고 하는 건 Z축을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요 놈은 이제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감마 MV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금방 알겠듯이 P2 두 번째 입자의 폼 모멘텀을 계산해주면 P2 뮤는 C분의 E2, 그 다음에 운동량은 P2 이렇게 되겠죠. 이 C분의 E2도 똑같은 놈이니까 에너지는 첫 번째 놈하고 같을 테니까 감마의 MC. 운동량은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가 될 테니까 감마의 MC고, X성분, Y성분은 0. 운동량의 X성분, Y성분은 0. 그 다음에 Z성분은 마이너스 감마의 MV. 방향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충돌 후에는 이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나중 상태가 0가 됐으면 그 나중 상태 이 시스템의 토탈 모멘텀은 P1 더하기 P2가 되겠죠. P1 더하기 P2가 되는데 그 놈은 각각의 성분을 더해주면 돼요. 그 P1의 타임 컴포넌트를 더해주면 이 감마의 MC, 스페이스 컴포넌트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0은 0, 감마,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분은 감마 MV 더하기 마이너스 감마 MV는 0. 각각의 성분을 더해주면 그게 4 모멘텀의 합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나중 상태는 운동량은 없고 딱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게 바로 이 상태입니다. 한 덩어리가 돼서 정지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입자가 충돌 전과 충돌 후에는 충돌 후에 이 물체는 딱 정지해 있고 그때의 질량이 이 감마 곱하기 스몰 m에 해당되는 게 라지 m, 정지 질량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라지 m은 얼마냐면 2 times 2 감마 스몰 m이 요 충돌 후에 요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의 정지 질량에 해당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친 상태에서 4 모멘텀의 제곱 P 제곱은 이 라지 m 제곱 C 제곱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라지 m은 2 감마 m인데 그 값은 어떻게 되냐면 2m 나누기 로렌츠 팩터니까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v 제곱 오버 c 제곱이 되잖아요. 감마는 항상 1보다 큰 양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감마가 항상 1보다 크니까 라지 m하고 m 더하기 m, 다시 말해서 2 곱하기 스몰 m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보면 라지 m이 2m보다 항상 큽니다. 충돌 전에 두 질량의 합은 라지 m보다 항상 작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 이제 이러한 헤드온 컬리전인 경우에 상대론적인 해석은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가 다 정지 질량으로 레스트 매스로 정지 질량으로 전환됐다라고 하고, 그때 정지 질량은 얼마냐면 2 곱하기 m 더하기 m이 아닙니다. 2 times 감마 m, 2m보다 더 큰 값을 가져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프로세스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a hot potato is heavier than a cold potato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뜨거워졌겠죠. 두 개가 뻥 충돌해가지고 이제 열을 받았을 땐 뜨거운 감자가 차가운 감자보다 더 무겁다라는 얘기입니다. large m is not equal to 2 times small m, but it is greater than 2 times small m.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감자가 차가운 감자보다 무겁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그젬플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입자 물리의 내용인데, 예를 들면 파이온이라고 하는
매존이 있습니다. 파이라고 하는 매존이 있고, 파이라고 하는 매존이 뮤온이라고 하는 렙톤과 질량이 0인 뉴트리노로 이렇게 붕괴하는 프로세스예요. 파이라고 하는 매존. 이게 파이라고 하는 매존의 질량이 대략 한 14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뮤온이 한 1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파이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리고 뉴트리노는 정지 질량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지 질량이 0인 뉴트리노로 붕괴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주면, 파이라고 하는 놈이 뮤온하고 뉴트리노로 이렇게 붕괴가 되는데, 이렇게 정지한 놈이 하나는 뮤온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뉴트리노로 가는데, 둘 다 같은 방향으로는 못 가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처음에 정지해 있고, 한 입자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다른 입자는 모멘텀 컨저베이션 때문에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백투백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정지해 있는 파이온의 폴 모멘텀을 우리가 쓰면, 파이온은 정지해 있기 때문에 운동량 성분은 없겠죠. 에너지만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파이온은 4 모멘텀이 C분의 2파이. 이 파이는 뭐냐면 파이온의 토탈 에너지가 될 테고, 모멘텀은 정지했기 때문에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이는 뭐냐면 MC 제곱이니까 얘는 M 파이 C 제곱 나누기 C. 그래서 M 파이 C, 0가 이 파이온의 4 모멘텀에 해당됩니다. 요 지금 제가 쓴 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뮤온이나 뉴트리노는 어떻게 될까요? 뮤온은 타임 컴포넌트도 있을 테고, 에너지도 있을 테고, 모멘텀도 가지고 도망갈 겁니다. 그죠? 그때 이제 에너지 컴포넌트는 타임 컴포넌트는 C분의 2뮤. 그 다음에 모멘텀을 제가 이제 P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뉴트리노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에너지하고 모멘텀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트리노의 4 모멘텀은 C분의 2누, 얘가 뮤온이 P라고 하는 모멘텀으로 도망가면 뉴트리노는 당연히 마이너스 P의 모멘텀으로 도망갈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시스템의 모멘텀이 0이었기 때문에, 모멘텀 컨저베이션이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 하나가 P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P가 된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를 보면, 파이온의 4 모멘텀은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요 뮤라고 하는 입자의 4 모멘텀은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뉴트리노라고 하는 4 모멘텀은 이렇게 적고, 이게 이제 제가 파이온, 뮤온, 뉴트리노라고 했지만 A라고 하는 입자가 B하고 C로 붕괴가 되면, 그때 A하고 B하고 C의 4 모멘텀은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4 모멘텀, 에너지 운동량 보존 법칙, 렐러티비스틱한 컬리전에서는 항상 토탈 에너지, 타임 컴포넌트는 타임 컴포넌트끼리, 그리고 토탈 모멘텀, 그 운동량 성분은 운동량끼리 다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에너지 모멘텀 컨저베이션 혹은 4벡터, 4 모멘텀이 컨저베가 되는데, 처음에 그 분열 전에 4 모멘텀이 파이온밖에 없었으니까 파이온의 4 모멘텀은 분리 후에 뮤온과 뉴트리노로 되니까, 처음에 요 놈의 4 모멘텀은 얘 4 모멘텀 더하기 요 놈의 4벡터, 4 모멘텀이 된다. P파이는 P뮤 더하기 P누가 된다는 거를 이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적을 수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항을 통해서 제가 좀 변환을 시키면 그러면 내가 뉴트리노의 4 모멘텀은 P파이 마이너스 P뮤,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거를 두 번째 식을 한번 제곱을 해볼게요. 두 번째 식을 제곱을 해보면 P누의 제곱은 P파이의 제곱 더하기 P뮤의 제곱 마이너스 2 times P파이 dot P뮤. P파이 dot P뮤는 두 4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 A뮤, A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벡터를 A라고 하는 4벡터하고 B라고 하는 4벡터의 스칼라 곱은 A뮤, B뮤죠. A.B는 타임 컴포넌트는 타임 컴포넌트끼리 곱해주고, 스페이스 컴포넌트는 스페이스 컴포넌트끼리 곱해줘서 타임 컴포넌트에서 스페이스 컴포넌트를 빼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똑같이 적용해주면 되고, 우리가
for 모멘텀의 제곱은 정지 질량의 제곱 곱하기 c제곱, p의 제곱은 m제곱 c제곱이라고 우리가 조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p 누의 제곱은 m 누의 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p 파이의 제곱은 m 파이 제곱 곱하기 c제곱, p 뮤의 제곱은 m 뮤 제곱 곱하기 c제곱인데 이 p 누의 제곱이 m 누, 뉴트리노의 질량이 정지 질량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p 누의 제곱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m 파이 m 뮤는 뭐냐면 파이온의 정지 질량, 뮤온의 정지 질량이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적용하면 되고 p 파이 닷 p 뮤는 어떻게 되는 거죠? 파이하고 뮤는 타임 컴포넌트는 타임 컴포넌트끼리, 스페이스 컴포넌트는 스페이스 컴포넌트끼리 곱해서 둘을 처음 거에서 나중 걸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p 파이 닷 p 뮤는 얼마냐면 c분의 2 파이 곱하기 c분의 2 뮤 빼기 0 곱하기 p니까 답은 c분의 2파이 곱하기 c분의 2뮤 요것만 달랑 남죠. 근데 우리가 이제 c분의 2파이 요 놈에 해당되는 게 m파이 c니까 얘는 m파이 곱하기 2뮤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p파이하고 p뮤의 스칼라 곱은 m파이 곱하기 파이온의 정지질량 곱하기 뮤원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은 첫 번째 식은 0은 m파이 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m뮤 제곱 빼기 2 곱하기 m파이 2뮤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충돌, 이 분열 과정에서 이걸 우리가 붕괴라고 해요. 붕괴. 디케이 프로세스에서 디케이 되는 뮤원의 토탈 에너지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토탈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죠? 토탈 에너지 이 뮤는 2m파이분의 m파이의 제곱 더하기 뮤원의 제곱 곱하기 c제곱이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뉴트리노의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냐? 뉴트리노도 요거하고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뉴트리노도 p파이는 p뮤 더하기 p누인데 요것도 우리가 이제 p뮤는 p파이 마이너스 p뉴가 되고 그 놈을 제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p뮤의 제곱은 p파이 제곱 더하기 p누의 제곱 빼기 2 times p파이 p누가 되고 p뮤의 p제곱은 m제곱 c제곱이니까 p뮤의 제곱이면 뮤온의 정지질량의 제곱 곱하기 c제곱은 파이온의 정지질량의 제곱 곱하기 c제곱. 뉴트리노는 p제곱이 정지질량이 없다 해서 얘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p파이 닷 p누. p파이 닷 p누는 뭐냐면 타임 컴포넌트끼리 곱해주고 스페이스 컴포넌트끼리 곱해서 둘을 빼주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m파이 c 곱하기 c분의 2 누니까 m파이 곱하기 2 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트리노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뉴트리노의 에너지는 원래는 2m파이분의 m파이 제곱 빼기 m뮤 제곱 곱하기 c제곱이 되는데 우리가 그 질량이 없는 뉴트리노는 E는 PC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뉴트리노의 모멘텀도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에너지는 P 곱하기 C가 되고 그때 P 값을 뉴트리노의 모멘텀을 계산해주면 2m파이분의 m파이 제곱 빼기 m뮤 제곱 곱하기 C가 되는 거고 여기다 양변에 C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뉴트리노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뉴트리노인 경우는 렐러티비스틱한 모멘텀, 렐러티비스틱한 에너지를 다 이렇게 잘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A라고 하는 물체가 입자가 B하고 C로 이렇게 붕괴될 때 붕괴되는 입자의 에너지를 계산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렐러티비스틱하게 붕괴되는 입자의 에너지를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이제 투바디 디케이라고 해서 하나의 입자가 두 개로 붕괴될 때의 에너지, 붕괴되는 입자의 에너지, 모멘텀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핵 같은 경우도 핵의 베타 붕괴, 그러니까 뉴클리어 베타 디케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조금 더 크죠?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면서 전자를 내보내는 붕괴를 우리가 베타 붕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의 베타 붕괴다.
그래서 중성자가 A라고 입자가 프로톤하고 일렉트론을 내보낼 때 그때 붕괴되는 일렉트론의 에너지를 계산해라. 그럼 이게 얼마가 될까요? 조금 전에 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상대론적인 그 베타 붕괴할 때 전자의 에너지는 EM, 그 뉴트론의 질량분의 뉴트론의 질량의 제곱 빼기 프로톤의 질량. 그 다음에 아까는 여기 이 자리에 일렉트론이 아니고 예를 들면 뉴트리노이기 때문에 뉴트리노는 정지 질량이 없어서 이게 0 이렇게 났는데 정지 질량이 있는 경우는 요 플러스 요 놈의 정지 질량의 제곱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질량이 있는 경우에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요 자리에 만약에 뉴트리노가 질량이 있으면 뉴트리노의 에너지는 m2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뉴트론이 중성자가 양성자고 전자로 붕괴되는 과정에서 전자의 에너지는 이렇게 딱 정해집니다. 어떤 값도 그러니까는 우리 변하는 값이 아니고 딱 유니크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붕괴될 때 이 전자의 에너지를 측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핵의 베타 붕괴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내가 계산을 해보면 특정한 값에서 전자가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만 다 100% 발견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값은 변하는 값이 아니니까 상수니까.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측정을 해봤더니 전자 에너지가 요 상태에서 전자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발견되는 게 아니고 뭐 요런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도 좀 발견되고 또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도 이만큼 발견되고 또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도 발견되고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도 발견되고 모든 영역에서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막 발견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당황하게 됐죠. 그래서 이 실험하다가 나 몰랑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딱 유니크한 에너지를 갖는 전자만 발견돼야 되는데 실제 측정을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모든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다 발견돼요. 이건 뭐지? 이건 멍미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실험에 딜레마가 생겼는데 우리가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이제 파울리입니다. 파울리라는 사람이 1930년에 그러면 요만큼의 만약에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발견됐으면 실제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나머지 에너지는 이만큼이 나와야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건데 나머지 빠진 에너지는 어딨지?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갔지? 측정도 안 되고 어디로 갔지? 미싱 에너지는 어딨지? 라고 사람들이 고민을 할 때 파울이라는 사람이 그거는 이게 중성자가 양성자하고 전자로만 붕괴가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입자가 나오나 보다. 그 또 다른 입자가 나와가지고 그놈에 따라서 전자의 에너지가 좀 작게 나타날 수도 있고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제3의 입자가 나머지 에너지는 다 가지고 가나 보다. 근데 그놈을 측정하기는 너무 어렵고 보이지가 않네. 그래서 그놈을 우리가 중성이라고 중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하를 띠지 않는 굉장히 작은 입자가 존재하나 보다라고 해서 중성미자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탄생한 놈이 바로 우리가 뉴트리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의 베타 붕괴는 중성자가 양성자하고 전자로 붕괴된 이 전자를 보통 이제 베타 입자라고 하는데 전자로 붕괴되는 거를 우리가 그 베타 붕괴라고 하는데 반드시 베타 붕괴에는 이 중성 미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뉴트리노가 들어오고 어떨 때는 여기 위에 바라고 제가 썼는데 이거는 입자 물리를 제가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지금은 중성 미자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이제 상대론적인 역학은 3번에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했는데 많은 양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입자물리나 핵물리의 입문을 공부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상대론적인 역학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